안녕하세요. 철학하는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전 세계 150여 국가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미국에서 결정하는 관세 정책이 언제부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의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 이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영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대영제국이 쌓아놓은 부, 즉 대량의 금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 기반이 무너진 영국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대량의 전쟁 물자와 국민들을 위한 소비 물자를 미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거래 대금으로 영국에 있던 금을 미국에 지불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 체제는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금 본위제였기 때문에 금이 없는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계속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국제 통화였던 파운드화가 부족했으니 당연히 국제 무역 역시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1944년 당시 세계 무역의 당사자였던 44개국은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모여 앞으로 안정적인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파운드화로 국제 무역을 거래할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이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통화, 달러를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기축 통화로 정하자. 그리고 달러를 보유한 세계 각국이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금 1온스는 35달러로 바꿔주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 기반의 국제 무역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무역 당사국이 달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타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를 설립해서 이를 돕자 등을 합의했습니다. 국제은행을 만들자는 말은, 예를 들면 모노폴리 게임을 시작할 때 일단 마음에 드는 땅을 구매하려면 모든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이를 위해 모노폴리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개별 플레이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튼 우즈 체계를 시작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무역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국제 무역의 주체, 즉 기축 통화 발행국이 되었지만, 이를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가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달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세계에 달러를 많이 공급해야 하고, 다른 나라는 달러를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 미국의 물건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달러 패권이 부담해야 할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무역 당사자 나라의 군대, 특히 해군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달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무역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해군을 보내어 각국의 무역선이 해적이나 적대국에 공격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누적이 되고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로 그 역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시작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